안녕하십니까, 대학백수 이상목입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를 다 받았을 텐데 받고 나니까 어때? 너무 충격적이지. 아마 그 전에 가채점 때는 내가 분명히 국어가 1등급이었는데 갑자기 성적표를 받았더니 2등급, 내가 3등급인 줄 알았는데 4등급, 이렇게 아마 멘붕에 빠져 있을 거야.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못 맞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말고도 다른 모든 친구들도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남은 원서 영역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수능 성적 브리핑을 간단하게 할게. 먼저 국어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을 거야. 대부분의 입시 업체들에서 표준 점수 만점을 한 130점대 후반에서 140점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딱 나왔더니 134점. 그러다 보니까 내가 130점대 후반이었던 국어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등급 커트라인의 표준 점수랑 차이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1컷과 만점 차이가 18점, 그리고 재작년에는 13점, 3년 전에는 9점, 이렇게 간격이 컸던 게 올해는 8점으로 5년 만에 최저 차이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8점에 펼쳐져 있던 4%의 인원이 올해는 8점 이내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정 점수대,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언어와 매체 90점대 초반, 화법과 작문 90점대 중후반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 라인에 있는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 수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수학 같은 경우는 만점 표준 점수가 작년 147점에서 올해 145점으로 내려가면서 작년보다 쉬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만점자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학의 100점의 가치가 올라갔어. 국어가 난이도가 쉬워진 상황에서 수학 100점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수학 100점은 작년보다 3배 이상의 가치가 아니라 4배, 5배, 6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7.8%가 나왔어.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 하지만 2등급 비율하고 3등급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즉 영어 2, 3등급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기준은 거의 대부분 영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수실 2월 인원은 아마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탐구. 사탐 만점 표준 점수가 70점 넘어가는 과목이 너무 많아지면서 아마 변환 표준 점수가 사탐 100분위 100이 70점이 넘는 경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 평가원에서 교차 지원을 웬만하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조금 의지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변환 표준 점수 쭉 계산해봤더니 100분이 90대 중반부터 사탐이 과탐보다 변표가 높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국어는 너무나도 쉬웠고 수학과 영어는 비슷했고 탐구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작년과 비교하는 것보다 나는 더 걱정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가채점 했을 때보다 확실히 난이도가 쉬워진 시험처럼 되면서 가채점 때 잡았던 라인과 굉장히 많이 바뀐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지금 나온 수능 성적 분석을 잘해서 다양한 배치표들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올해도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올해 다른 양상을 좀 띌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가 조금 쉬웠고 수학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차 지원을 하는 이과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국어를 잘 보고 수학과 가탐을 상대적으로 못 본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많이 했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가 쉬웠으니 국어 잘한 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차 지원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갈릴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의 반영 방법이 똑같지만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어의 가중치가 높고 상경계열은 수학의 가중치가 높아. 그 말인 즉슨 교차 지원이 상경계열은 올해 유난히 더 몰릴 수 있고, 반면에 학교를 올리기 위해 했던 인문계열, 인어문계열의 교차 지원은 예년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국어를 잘 본 게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학교가 업그레이드되는 이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교차 지원의 양상은 과탐이 어렵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작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 우리 학생들 성적표를 보면 100분위가 나와. 근데 100분위에 보면 소수점이 없지. 다 반올림해서 정수로 나타낸단 말이야. 이게 가지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수학 96점에 100분위가 몇이야? 100. 왜? 실질적으로 누적 100분위를 계산해 봤더니 99.5%보다 컸기 때문에 반올림이 돼서 100분위가 100이 나온 거야. 그러면 표준 점수 131점에 해당하는 97점 받은 학생도 99.5가 넘어서 100분위가 100이 된 거지. 그러면 사실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인서울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히 이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의대의 경우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가 한 10개 정도 돼. 그 중에서도 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천대와 순천향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어 100점과 수학을 100점 맞은 학생도 100분위가 둘 다 100이지만 국어 97점으로 표준 점수가 131, 수학 96점으로 표준 점수가 142점을 받은 이 국어나 수학을 틀린 학생도 100분위가 둘 다 100이 돼버린 거지. 그럼 결국에는 국어 수학 다 맞은 학생이랑 7점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가천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에서는 동점 처리가 될 거야.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92점, 88점에서도 나타났어요. 92점도 반올림 돼서 99, 88점도 반올림이 돼서 98이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100분위가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상위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중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올해도 작년과 다름없이 입시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작년에 통합수능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전년도의 결과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전년도와도 너무 다른 판이 펼쳐질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남은 3주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꾸준히 컨텐츠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그거에 관련돼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